자, 오늘 우리가 이제 9월달 그 첫 번째 모의고사 일반 영어하고 문학 수업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병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뭐 박수.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도 뭐 그전에 여러 곳에서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또 이 해커스에서는 또 처음이라서 또 여러 가지로 좀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가 뭐든지 이제 또 새로 만나면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첫 강의를 시작할 텐데, 지금 이제 강의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물어보니까 시험 문제가 조금 어렵긴 했다. 기출 문제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표로 삼는 건 한 10%나 20% 정도 실제 시험보다는 좀 어려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조금 어려워야 지금 평상시에 우리가 연습할 때 좀 빠듯하게 준비를 하고,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평상시 자기 기량의 80% 90%도 채 발휘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워낙 긴장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뿐만 아니라 분량도 가능하면 한 10% 정도 조금 더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길 때는 뭐 400단어, 500단어까지도 갈 수도 있고, 보통은 한 300단어 중반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오늘 수업 자료들 보면 인강을 참여하시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업 자료에다가 그 뒤에 보면 각 지문 총 7개의 지문, 그 뒤에다가 그 단어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단어들은 반드시 영영사전에서 외워야 된다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예, 그래서 단기간에 걸쳐서 그냥 단어 개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영영사전에서 단어의 개념을 익히고, 그 개념을 익히는 것 반드시 영영사전의 예문들을 외워두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으로 답을 쓰거나 요약을 하거나 이럴 때 그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료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거기 번역본까지 제가 다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지금 모의고사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평상시에 수업을 했던 스타일로 하려면 이 전체 7개 지문을 다 다루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요 시간 1시간 40분 내에 이 1회분에 대한 해설은 깔끔하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야 지금 이제 시간이 없는 가운데 다른 부분도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1시간 40분 내에 이제 끝내도록 할 텐데 조금 빠듯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늘도 뭐 10분 내에서 20분 정도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이제 그 시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제 강의하는 방식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능하면 1시간 40분 내에 설명을 하는데, 일일이 다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 아이디어들을 다 설명하기는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시간상. 제가 원래 하는 스타일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는 스타일이지만, 그게 이제 이 시험에서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최대한 좀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해설본으로, 그래서 거기 다 번역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번역 보시면 일반적인 참고서의 해석하고는 달라요. 저는 원래 그 번역과 통역을 전공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공을 한 번역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글을 써서 이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그냥 단순직역이 아니고 의미를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서술을 할 때 그 미닝을 찾을 때 잘 정확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 텐데, 본문에서 우리가 진행하는 방식은 총 7개이기 때문에 한 개의 지문당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답도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최대한 화면을 통해서 좀 띄워놓고 제가 이제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수업을 할 땐 좀 가능하면 앉아서, 왜냐면 이제 컴퓨터 조작을 제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좀 앉아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을 봤지만, 특히나 지금 이제 이 시간쯤 되면 뭐 4시가 좀 넘어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아침에 또 3시간 동안 시험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과목을 또 해설 강의를 들었고, 그래서 피곤하긴 할 텐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사실은 시험을 준비해서 그 목표인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루하루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참는 기간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하고 만나는 이 시간을 조금 내가 몰랐던 소설도 좀 알아보고 또 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몰랐던 사실들도 좀 깨닫게 되고 그런 이제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 총 7개 지문을 보면 첫 번째 테스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애절한 사랑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분노의 포도 The Grapes of Wrath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굉장히 그 굶주림 아사 직전에 처해가지고 아주 절박한 가운데 이제 그 저 굉장히 또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나무에서 씨앗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멘토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단순히 그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고 모의고사 해설만 듣고 그리고 그냥 단지 시험 공부만 했다고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순간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인생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 그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일단은 시험에서 합격하는 게 급선무긴 하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보자. 그런 이야기요. 자, 그 3번 지문 A번에 A형의 이제 3번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서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보면 제가 한쪽에는 그 지문들을 이렇게 원문을 띄워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표현들을 좀 찾아놓은 것을 이제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영영사전에서 뽑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답을 그 또 보여줄 때는 또 다른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최소화해서 시간을 좀 최소화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2점짜리 배점이었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푼다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일종의 요령을 좀 피울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카멘트를 먼저 보고 초점을 맞춘 부분을 먼저 판단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던 기출문제 해설을 보던 이게 좋은 공부 자료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 시험에서도 내가 평상시에 모르던 낯선 지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당황하지 않고 그 이야기의 흐름 혹은 논리적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답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물을 좀 마시고. 자, 첫 번째 아마 좀 처음에 그 지문이 좀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도 좀 어렵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도 좀 복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금방 안 잡힌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공부 방식은 주로 지문들에 대해서 영안사전이라든가 그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 책을 통해서 배운 그 어휘의 그 한국말들을 그냥 끼워넣고 직역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장들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문학작품은 이 지문들을 읽었을 때 굉장히 절절하게 내 마음에 와닿고 내가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문학 작품은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스토리로 읽어 나가야 돼요. 스토리로 읽어 나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걸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처음에 this penitential mood라는 주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this penitential mood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 잘 안 잡혀서 그런데 그래서 이게 조금 작동하는데 그 마우스가 그래서 그런데 this penitential mood 이렇게 나오면 penitential이라는 단어는 모를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repentance나 penitence라든가 이런 것들은 회개하고 참회하고 이런 의미라는 걸 어느 정도 이제 어렴풋이 알 수는 있지만 만약에 모른다고 치면 kept from이라고 나오면 앞에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결국은 앞에가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 분위기 때문에 그녀가 결국은 이 결혼 날짜를 자기가 명확하게 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건 좋은 분위기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울한 분위기거나 뭔가 그런 분위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이런 것이 바로 penitential이라는 형용사인데 this penitential mood 이렇게 얘기했고 kept from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사물주어를 잘 보라는 거예요. 자, 일단 분위기를 보니까 이 여자가 뭔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날짜를 자기가 정해서 이야기해주지 못하고 있다. 네임을 뭐 이름을 붙이다 이렇게 자꾸 단어들 한국말을 그냥 끼워 붙이지 말고 결국은 여기서는 determine이나 decide의 의미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렇게 보니까 the beginning of November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말에서는 주어를 이렇게 11월 달이 발견했다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런 구조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11월 초가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뭐뭐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found는 그러니까 the beginning of November 이렇게 얘기해서 아까 날짜 결혼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1월이 되어서도 여전히 결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야 논리가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로 읽어나가는 거예요. 단어를 보지 말고 abeyance,라는 단어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in abeyance 이 말은 뭔가 진행되지 않고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예요. in abeyance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개의 문장만 보더라도 영어는 사물주어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사물주어가 나올 때는 무조건 부사적으로 처리한다. 특히 주어가 길 때는 그렇게 해줘야 내가 부담이 덜어진다. 그래야 우리말이 자연스러워지고 우리말이 자연스러워야 내가 내용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hough he asked at the most tempting times 이렇게 했는데 at the most tempting times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the most tempting이라고 이제 최상급을 썼지만 최상급이라고 해서 반드시 가장 뭐뭐한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 여러 차례 물어봤어요. 나하고 결혼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결혼 승낙 받았는데 언제 해줄 거냐. 날짜를 정해달라 그러는데 그때마다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했는데 but 이러면서 Tess's desire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토마스 하디의 이제 Tess of D'Urberville라는 작품 우리가 소위 그냥 통상적으로 테스라고 얘기하는데 테스가 바라는 점은 어떻다는 거예요? perpetual betrothal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betrophal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영원히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비트로스는 몰랐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이걸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걸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워버리고 그냥 생각을 해도 돼요. 예, 그래서 perpetual betrothal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in which, in the betrothal, in the perpetual betrothal 이런 이야기죠. 그죠?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선행사 반복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계속되는 어떤 상태에서 everything should remain as it was then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지금 있는 그대로 계속됐으면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테스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기는 결혼하는 것보다 지금의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계속됐으면 하는 그 바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절절한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테스한테는 무슨 사연이 있길래? 테스가 지금 페니텐쇼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뭔가 참여하고 이런 분위기야. 그거는 이제 테스의 이제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지만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자, 일단 뭐 첫 번째 패러그램만 이렇게 딱 읽어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은 테스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인데 결혼 날짜를 정하지 못했고 테스는 결혼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뭔가 결혼을 확정하지 못하는 뭔가 사연이 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풍경 묘사로 또 나와요. 근데 또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풍경 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이 테스의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뭔가 작가는 연결고리를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the meads were changing now 이렇게 얘기해서 meads라고 하니까 mead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소하지만 meadow 이러면 평원이라든가 넓은 들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이 넓은 들판의 풍경이 이제 바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 but it was still warm enough. 이래서 하지만 여전히 날씨가 따뜻해서 항상 연결되는 부분을 잘 봐야 되죠. warm enough 다음에는 warm enough니까 to가 나와야 되겠죠. 예, 그래서 따뜻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죠? 중간에 들어간 건 다 삽입이란 말이에요. 삽입 표시가 있을 때는 보통은 대시로 연결되거나 컴마로 연결되지만 없어도 의미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before milking 이러니까 아, 낙농가구나. 그래서 농가인데 지금 목장에서 젖을 짜기 전에 젖소에 젖을 짜기 전에 이 이른 오후 시간에는 얼마든지 이제 조금 시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the state of dairy work at this time of year 이것도 또 사물주어죠. 영어가 사물주어를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맘때의 낙농가의 일하는 습관상 혹은 일하는 형태로 보았을 때 the state of dairy work at this time of year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리고는 allow 그러면 뒤에 게 허용된다 이 말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llow 하면 뭐라 했어요? 좀 여유롭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낙농가에서 지금 여유로운 시간대에 지금 두 사람이 뭔가 어디를 가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사실은 읽어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뭔가 한가로운 여러 가지 전원의 풍경이라든가 날벌레들의 풍경이라든가 날벌레들이 날아간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쭉 읽어보면서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흐름상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건 뭐 중요한 지문이니까 우리가 좀 처음에 구체적으로 보면 looking over the damp soil 그 다음에 in the direction of the sun 이랬는데 햇볕이 저쪽에서 쫙 비치면 햇볕 쪽으로 내가 damp soil라는 거는 이렇게 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숲이나 이런 데가 물이 이렇게 약간 뭐 이슬비가 내리거나 이래서 촉촉하게 무슨 풀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걸 굽어 본다는 거죠. looking over 내려다 본다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a glistening ripple of gossamer webs 이렇게 얘기해서 풀밭 같은 데 보면 산에 같은 데 가보면 이 거미줄들이 이렇게 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럼 햇볕이 비치면 거기가 반짝반짝 이렇게 빛난단 말이에요. 그죠? 거사머라는 단어는 몰랐다 치더라도 그 거미줄로 친 그 거미집이 마치 잔물결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their eyes라는 건 테스하고 그 연인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looking over도 사실은 분사구문에서 이 결국은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을 했지만 뒤에 주어는 a glistening ripple이라서 주어가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문법적으로는 댕글링 구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문법적으로는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작품 속에서는 또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under the luminary 이렇게 했는데 더라는 정관사가 나왔던 건 뭔가 앞에 이미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죠? 더 루미너리 이렇게 얘기했을 때 루미너리 이게 마우스를 좀 다음에 한번 바꿔야 되겠네. 그래서 루미너리라는 표현은 뭔가 반짝반짝하고 뭔가 빛이 나고 이런데 더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더가 붙었다는 건 앞에 있는 것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특정을 해주는 거죠. 그럼 빛이 나는 존재는 뭐였어요? 더 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더 선하고 더 루미너리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 여기 있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우리가 보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햇볕이 막 반짝반짝 비치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the track of moonlight on the sea, 이렇게 얘기해서, 바닷가에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표면을 보면 달빛이 반짝반짝하면 그 흔적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런 모습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상 요 뒤에는 좀 생략을 하겠지만 요거는 나중에 번역본을 보세요. 번역본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G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네트라고 우리가 각다기벌레라 그래서 날벌레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모기 비슷한 그 모기가 자기는 이 짧은 찰나의 순간에 영광을 누린다는 사실도 모르고 여기저기 이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사라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결국은 뒤에서 뭐라 했냐면 in the presence of these things.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이제 풍경이 변화하고 나타나는 가운데 희는 지금 아직 사람 이름은 안 나왔어요. 원래 엔젤 클레어예요. 엔젤 클레어. 예, 그래서 그는
테스에게 the date was still the question. 이 말은 아직까지도 날짜를 테스가 정해주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우리 언제 결혼하지, 결혼 날짜 잡아야지 면서 자꾸 이제 남자는 이제 자꾸 재촉을 하고, 재촉하는 거는 테스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근데 테스는 뭔가 사연이 있어서 자기는 결혼 날짜를 정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보단 차라리 이 순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으면 이렇게 바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r 이렇게 해서 아까는 낮 시간이고 he would ask her at night. 그 다음에 밤에도 또 결혼 날짜를 빨리 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는 he accompanied her on some mission.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낙농가에서 뭔가 일을 하러 이제 주인이 테스를 보내면 그때 함께 따라가는데 some mission인데 invented by Mrs. Crick 이렇게 얘기했어요. invented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테스를 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Mrs. Crick이라는 이 그 목장의 여주인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좀 어떻게 결혼을 좀 잘 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때 같이 쫓아가서 우리 결혼 날짜 정해야지 이제 계속 얼마나 사랑하면 이제 계속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this was mostly a journey to the farmhouse on the slopes above the vale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일이라고 얘기했는데 베일은 이거는 계곡이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시에서도 많이 쓰죠. 그래서 밸리보다는 베어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 계곡 위쪽에 비탈진 곳에 있는 농가로 가는 거였고 그 농가에 가보면 이제 젖소들이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젖소들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그 송아지들을 낳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정확하게 빨리 잡는 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표현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스토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보면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테스의 사랑 이야기 그 다음에 테스는 지금 결혼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런 테스의 어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듯이 낮의 풍경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낭만적이고 그러면서도 지금 테스의 그 어떤 결혼 상대는 계속 테스에게 이제 뭐 결혼 날짜를 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보시면 되고 중간중간에 모르는 표현들은 그거는 여기서 이제 좀 알아두면 되는데 예문들은 꼭 좀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표현만으로 보면은 머릿속으로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 hostilities between the two groups have been in abeyance since last June 이렇게 얘기하면 두 집단 사이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계속되다가 지난 뭐 6월 이후로 소강 상태에 빠졌다. 그죠? 그동안은 괜찮았다. 뭐 이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the project is being held in abeyance 이렇게 얘기하면 프로젝트가 계속 진전을 못 보다가 결국 나중에 그 돈을 이제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until도 뒤에서부터 끌고 오지 마시고 이럴 때까지 하지 말고 앞에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다가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다. 어?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하면 결국이란 말이에요. before하고 until은 앞에서부터 하면 결국, after는 그 전에 어? 앞에서부터 할 때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카멘터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카멘터리에 들어갈 건 뭐예요? 빈칸에 혹시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떤 답이 돼야 될까요? betrothal.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여기서 betrothal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is excerpt is a distinct portrayal of the tension between A and B. 그래서 둘 사이의 긴장감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테스는 뭐였어요? Tess is aspiration to indefinitely prolong the state of something. prolong the state of something. 이 말은 결국은 이걸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prolong이라는 거는 계속 연장하는 거니까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은 건데 앞에서 뭐였어요? perpetually prolong의 의미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나왔던 표현을 영어에서는 동일하게 반복하지 않고 계속 패러프레이징을 하게 되는데 그 패러프레이징 하는 단어를 잘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prolong the state of betrothal 이렇게 해서 테스는 어떻게 해서든 그냥 결혼을 하지 않고 이 약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한편으로 테스가 사랑하는 사람은 impatience to move on to the next stage of their life. 자신들의 삶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옮겨간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미혼의 생활을 청산하고 둘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 낳고 살고 싶다. 그게 move on to the next stage of their life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방법은 뭐예요? tying the knot. tie the knot은 뭐예요? 결혼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tie the knot이라는 이디엄을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그건 결혼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본문의 내용이 비교적 어렵지 않거나 본문에서 좀 문제가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나 이러면 이 카멘터리를 좀 복잡하거나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카멘터리 내용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빈칸에 끼워 넣는 게 아니라 왜 그 문장이 돼서 의미가 통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7개 질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질문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받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지문 하나를 우리가 봤어요. A3의 그 지문 하나를 봤는데 이 내용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그걸 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내용도 좋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답안에서 혹시 이거는 뭐 적합한지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이제 오늘 수업을 총 1시간 40분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제가 맡은 부분이 앞부분에서 한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또 한 50분 정도 그러면 아마 5시 50분 이렇게 끝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테니까 앞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다뤄야 될 게 한 3개나 4개 지문 정도는 다루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 나머지 지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시를 한번 봅시다. 근데 시를 보니까 시는 항상 어려워요. 저도 문학작품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시예요. 왜냐하면 소설하고 희곡은 스토리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는 이 스토리가 잘 안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시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단어의 순서를 굉장히 바꿔놔요. 그러니까 소설이나 희곡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뭐 생략을 하거나 도치를 하거나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시는 문장 순서를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는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시를 내지는 않아요. 최근 몇 년간 저도 분석을 해서 뭐 기출 영상 유튜브에도 제 채널에 올리긴 했지만 보면은 그냥 시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읽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독해력만 충분히 갖춰진다면 그렇지만 또 시험이라는 건 항상 예외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조금씩 이제 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예전의 시들도 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시들을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오늘 시는 이렇게 주제의식은 상당히 또렷해요. 표현들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오늘 시를 보고 느낀 어떤 감정 같은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누구 한 사람 뭐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그 막연하기는 하지만 비숍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뭐 체스에서 비숍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카톨릭에서 비숍이 있죠. 주교라는 직책이 있죠. 주교라 그러면 교황 다음으로 굉장히 직급이 높은 그런 이제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 그러면 특히나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고 이 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지금으로서는 모르죠. 사실은 예이츠의 시인데 그래서 존 예이츠의 시인데 그걸 우리가 모른다고 했을 때 요즘인지 예전인지 그걸 이제 판단했는데 시의 풍으로 보면 조금 시간이 지났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비숍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왔다는 건 상당히 종교적인 의미 그런 뉘앙스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heavenly mansion heavenly라는 표현은 하늘, 천국 이런 것을 가리키니까 종교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foul sty 이러면서 스타이는 무슨 단어인지 내가 몰랐다고 치더라도 foul이라는 표현이 heavenly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맥락상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숍 이외에 또 다른 그 상대방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표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조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자, 일단 실제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 시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빨리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 아까 테스트를 읽을 때도, 앞에서 보니까 뭔가 남자는 계속해서 간청을 하면서 결혼 날짜를 정해달라는데, 자꾸 미루는 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까 싶어서 뭔가 자기의 비밀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자꾸 미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를 읽으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I met the bishop on the road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I met the bishop. I가 누구길래 비숍을 만났는데 교회에서 보통 뭐 성당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비숍을 평상시 같으면 주교님을 만났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만났다. 길거리에서 만났다라는 거는 이제 주교님도 타이틀 떼고 만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교님이 자기가 유리한 홈구장은 어디예요? 거기는 홈그라운드는 결국은 성당인데 주교님도 길거리로 나서서 자기도 그냥 홈그라운드에 있던 그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자기도 대등한 위치에 섰다는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 길거리 가다 우연히 마주친 거고 목적성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우연히 마주쳤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요. 항상 시는 상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met the bishop on the road 이렇게 얘기했고 and much said he and I. 그러니까 문장 순서는 이거는 우리가 쉽게 바로잡을 수 있죠. He and I said much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He and I said much. 이래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I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아니면 나이 든 사람인지 누군지 우리는 정보가 없어요. 시를 읽을 때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스며들어가서 거기에서 내용들을 어느 정도 하나하나 단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짜집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소 퍼즐을 맞추듯이 1000피스짜리를 우리가 피스를 맞추듯이 하나하나 맞춰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Those breasts are flat and fallen now 이렇게 얘기하니까 breast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때는 여성을 상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예를 들어서 Those breasts are flat and fallen now 이랬을 때 I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비숍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아이가 비숍한테 브레스 이야기를 할 리는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는 아무리 파격이라고 한들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물론 이제 아주 파격적인 그런 현대 시들도 있지만 그래서 those breasts are flat 이래서 여성들의 가슴이 flat해졌다는 건 나이가 어떻다는 거예요? 많아질 때겠죠. 그죠? 지금은 당신이 젊었을 때는 그 가슴이 아주 탐스럽고 이랬을지 모르지만 그 가슴도 이제는 볼품없이 다 그 뭐 납작해져 버렸고 그 다음에 fallen now, fallen은 축 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거나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길거리 뭐 저 뭐야 골목에서도 예전에 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숍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나의 정체는 한 뭐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전성기를 다 지나서 볼품없는 여성으로 전락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those vein 이렇게 해서 혈관이죠. 응? 당신의 그 혈관도 곧 말라버릴 거요. 이 말은 혈관이 마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도 한때는 이 세상이 당신 자신의 것처럼 그렇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랬지만 당신도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 이 세상에서 죽음을 면할 길이 없을 거다. 혈관도 말라붙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의 유한한 점을 이제 계속 mortality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덧없다는 거.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라지게 마련이라는 거,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live in a heavenly mansion.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명령법으로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heavenly mansion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말하자면 종교적인 개념으로 쓴다면 그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이승에서의 어떤 욕심이나 이런 데 얽매이지 말고, 뭔가 영혼의 땅, 저 멀리 영혼의 땅에서 어떤 정신적인 삶 혹은 정신적인 승리
이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not in some foul style. 그러니까 스타일은 우리가 생소한 단어라서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타일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그건 아까 넘어가고, 스타일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돼지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타일은. 근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heavenly mansion, 그죠? heavenly mansion의 대조적인 개념으로 some foul style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me foul styl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에서는 A heavenly mansion이랬고 여기서는 some foul style 이렇게 얘기해서 some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지칭하기 힘들 때 a certain, some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돼지 시궁 돼지 우리 같은 데서 살지 말고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첫 번째 연에서는 아이디어가 명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저 여자가 지금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데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러면은 그 죄를 많이 지으면서 이승에서 그 진흙탕에서 구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해라. 뭐 그건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주교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이제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 fair and foul are near of kin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fair and foul은 지금 하나의 쌍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조적인 거죠. 그러니까 fair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heavenly하고 일맥상통하는 개념이고. 그러니까 fair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옳고 바르고 그 다음에 착하고 선하고 또 그런 것은 결국은 종교적으로 어떤 뭐 영혼을 추구하는 것이고 foul이라는 것은 뭔가 때묻고 더럽고 나쁘고 부도덕하고 그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대답하는 거는 fair and foul are near of kin 이러니까 종이 한 장 차이일 뿐 서로 친척지간이다. near of kin 이렇게 얘기했어요. kin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불가산명사로도 쓰기도 하는데 친척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her distant kin 이러면 그 사람들은 먼 친척이다. he and I are kin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친척이다. 이럴 때 그냥 킨을 복수 형태로 쓰거나 그렇지 않고 he and I are kin 요렇게만 그렇게 써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자, 그래서 fair and foul are near of kin 이러니까 이거는 지금 비숍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숍이 이야기하는 상대방 아이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죠? 화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고 지금 온도가 좀 낮은가요? 조금 누가 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 1, 2도만 조금 그 끝에서 가셔서 조금만 조절해 버리면 우리가 더워도 문제지만 또 너무 차도 또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고마워요. 그래서 fair and foul are near of kin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뭔가 성스러운 것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성스럽고 거룩한 것 그죠? fair 그 다음에 아주 천하고 더러운 것 이거는 종이의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다. 아니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제의식이 나오는 거죠. 시인이 말하려고 했던 거는 fair and foul are near of kin. 결국은 이 말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이야기가 앞에서는 뭔가 이야기의 흐름을 좀 이렇게 좀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정작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영어에서 대부분은 두 갈식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글을 보면 첫 번째 패러그랩에 보통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걸 뭐 메인 아이디어라고 하든 뭐 아니면 핵심 요지라고 하든 용어는 상관없이 보통은 이제 첫 번째 패러그랩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없으면 그 다음에나 그 다음에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없을 때는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도 빌드업 과정이 있어. 빌드업을 막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골을 넣는 것처럼 미리 상승기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시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fair and foul are near of kin 이러면서 결국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닌가라는 게 일단 포착이 됐어요. 근데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를 읽다가 그 다음에 and fairness foul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성스럽고 거룩한 것에도 이런 더럽고 추한 것이 꼭 필요해요 이러면서 나는 막 소리쳐서 절규했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는 억울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비숍은 자기는 물론 순수한 이 어떤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면서 자기는 높아졌다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가 잘 보면 권력을 얻으면 관료화되고 관료화되면 썩게 마련이고 이런 입장에서 오히려 지금 상대방이 뭔가 천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상대방한테 훈계하듯이 하는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나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또 비숍과 같이 행동하지 않았나? 아니면 나는 누군가가 비숍같이 행동할 때 나는 이렇게 항변하지 않았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나 소설을 읽는다라는 거는 내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항상 나 자신을 성찰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확하게 또 답안도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My friends are gone 이렇게 있어요. My friends are gone. 그러니까 제 주변에 그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gone이라는 건 죽었다는 이야기고 죽었다는 건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떠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여성이 보니까 파울스타이라든가 이렇게 비숍이 굉장히 돼지우리 같은데 뒹굴지 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사실은 굉장히 천한 여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짜 양가집 규수나 뭐 이런 뭐 보통의 뭐 이런 그 상식적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배경에는 이제 이 여성은 창녀고 그다음에 늙은 창녀인 거죠. 근데 그런 아주 하찮은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천해 보이는 사람마저도 자기 할 말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 자, my friends are gone 이래서 제 주변에 그 친구들도 다 이제는 떠났고 하지만 that's a truth no grave no bed denied 그래서 that이라는 것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는 항상 대명사를 잘 찾아야 되죠. that이라는 건 뭐예요? fair and foul are near of kin and fairness foul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다. no grave, no bed denied. 그래서 grave라는 거는 무덤이니까 어떤 무덤도 부인할 수 없고, 그건 아무리 죽음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그 다음에 bed는 살아 있으면서요 어떤 침대를 이야기하니까 살아 있어도 부인할 수 없고, 이런 사실이다. 그 다음에 learned in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더 learned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발음은 learned in이고 learned 이 말이고 그러니까 learned in 그 다음에 and in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learned in 그러니까 learned의 주체가 결국은 뭐예요? 아까 그 truth죠. That's a truth. 그 truth는 결국은 뭐예요? 이 앞에 있는 것이 truth였던 거죠. 그러니까 learned in bodily loneliness 우리가 bodily 육체를 이야기하면 정신에 비해서는 좀 급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odily loneliness 이 말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천하고 이런 점을 통해서도 내가 배웠고 그 다음에 the heart's pride 이 말은 하지만 나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죠. 내 마음은 떳떳한 그런 가운데 그 진실을 내가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자체는 이렇게 천하디 천한 몸을 파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하지만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나 자신을 존중하고 또 나 자신의 가치를 내가 인정을 하고 그러면서 당신이 아무리 주교님이라도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이러면서 당당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100년 전이었다면 이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여성이. 그렇죠? 그리고 시인이 이 여성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시인에 대해서 주변에서 그 대중적으로 그냥 내버려 뒀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 그런 용기를 내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연으로 가서 보면 A woman can be proud and stiff 이렇게 얘기해서 proud는 알겠는데 stiff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tiff는 꼿꼿한 거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뻣뻣한 거고 아니면은 굉장히 오만하고 도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woman can be proud and stiff 이래서 여자도 때에 따라서는 당당하고 도도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의 우리 2023년이 아니라 만약에 1923년 혹은 1800 몇십 년 이랬으면 여성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 그렇다 그랬어요? When on love intent. 이러니까 이것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죠. intent on이니까 when intent on이 돼야 될 거고 생략된 건 woman이라 그랬으니까 when she is가 제가 잘못 눌러서 그렇고 그래서 when she is가 이제 생략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when she is intent on love 이 말은 여자가 사랑하기로 작정한다면 여자가 진짜 사랑을 하고 싶다면 이런 이야기야. 그렇죠? 근데 요렇게 쓰면은 라임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우리가 돌려놓으면 이게 이렇게 when on love intent 이렇게 되는 거죠. intent, excitement, rent 이 라임을 맞춰주기 위해서 자 하지만 love has pitched is mentioned in the place of excrement 이렇게 얘기해서 그 his mention 이렇게 했는데 love는 사랑은 여성형으로 받는 경우들이 꽤 많긴 한데 여기에서는 his로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love를 his로 받았던 거는 결국은 God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또 아버지 그래서 남성으로 보통 그 대하기 때문에 그 비숍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하나님 그 하나님도 당신의 그 하나님의 저택을 어디다 지었다는 거예요? 이 그 배설물이 있는 곳에다 지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있는 곳은 어디였어요? 아까 여기 나왔던 파울스타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저택도 당신이 그 살았던 그 돼지우리 같은 곳에 결국은 세울 수 있다. 이 말이니까 결국은 그 사랑 그래서 개인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종교적인 사랑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고 for 왜냐하면 for는 전치사도 있지만 접속사도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for 왜냐하면 nothing can be sole or whole. 우리가 sole or whole 이 말은 뭔가 유일하거나 아니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어떤 것도 유일하거나 완전한 것이 될 수 없다. That has not been rent. 이래서 that의 선행사는 nothing이죠. 그래서 nothing that has not been rent 이렇게 얘기해서 rent는 우리가 과거분사형이고 rend는 갈갈이 찢는다는 거예요. 갈갈이 찢는다는 거. 그래서 they rent the clothes to shred 이렇게 얘기하면 천을 갈갈이 찢었다 이런 이야기고 mourners rending their clothes 이 말은 이제 누군가가 막 그 가족이 이제 그 죽어서 너무나 가슴 아프면은 막 그 애도하고 추모객들이 자기의 옷을 막 슬픔에 젖어서 찢어버리고 그러면서 아주 비탄해졌고 이런 모습 그럴 때 rend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rend. 그래서 여기서도 that has not been rent 이렇게 얘기해서 어떤 것도 이렇게 갈갈이 찢겨져 보지 않은 것은 완전한 것이나 단 하나의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든 과정을 거쳤을 때 그 사람이 숭고하게 빛날 수 있다. 그런 이제 시인의 어떤 의도를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시를 조금 이제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한 거는 우리가 어떤 시를 봤을 때 그냥 단순히 대략 이런 의미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하나 곱씹어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카멘트리 한번 봅시다. 자, 이 시는 여기서 보면 conversation between two antithetical figures 우리가 antithetical sisis라고 하면 우리가 그 sisis는 태제라고 독일어도 하고 그 뭔가 존재하는 것이 sisis고 antisis는 그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ntithetical 이 말은 반대되는 두 캐릭터 그래서 원래는 이제 Crazy Jane and the Bishop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Crazy Jane하고 비숍 이거는 이제 Crazy Jane이라는 등장인물을 여러 그 연작시에다 넣어서 예이츠가 썼는데 그만큼 파격적인 느낌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미친 제인과 뭐 주교 간에 두 사람의 이제 서로 상반된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데 showcases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highlights 이 말이죠. physical decay and spiritual aspirations 이렇게 해서 physical decay는 아까 젖가슴이 이렇게 뭐 그 이제 볼품 없어지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spiritual aspiration은 아까 주교가 heavenly mansion에 살라 그랬죠.
그죠? 그게 spiritual aspiration이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beauty and ugliness are twined together. 우리가 twined together 하면 intertwined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twined together 대신에 intertwined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서로 얽혀 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것이 아니라 intertwine, 뭐 이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twine together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추한 것이 함께 공존하고,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이 시에서는 conventional definition of virtue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덕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데, 그 방법이 asserting that something can be found even in unexpected and repulsive places. 어떠한 것이 예기치 않고 또 굉장히 우리가 그 추한 곳이라고 역겨워하는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건 뭐예요? love가 돼야 되는 거죠. love. 이렇게. love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mansion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love has pitched his mansion 이랬기 때문에 mansion을 답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mansion은 A mansion이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형식도 주의해야 돼요. 그냥 mansion 그러면 안 되고, 이때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A mansion. love는 그냥 love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A mansion can be found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 결국은 mansion이라는 거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 때문에 생겨나는 하나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love가 돼야 그 정답이 될 수 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한 10분 해서 요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시간이 이제 조금 더 당겨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1번에 여기에서는 빈칸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책에서 이제 제가 좀 뽑은 것인데, 그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더 머리타리어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리타크러시라 그러면 어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상벌을 주는 그런 능력주의가 머리타크러스예요. 근데 메릿은 장점이라는 거죠. 더 머리타리어스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장점이 있다든가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머리타리어스는 뭔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 그런 이야기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뭐 4점짜리니까 두 개인데 빈칸하고 또 서술을 하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처음에 이렇게 보면 taken by itself 이래서 그 하나만 따로 떼어서 보면 the notion that the meritorious should govern 이게 주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시대만 있는 것 같다면 it's not distinctive to our time. 이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은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능력주의인데 the notion that the meritorious should govern 이 말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지, 기업을 이끌어 나가야지. 이거는 너무나 우리 시대에 당연한 것 같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는 귀족들 같은 혈통주의였잖아요. 그죠? 태어난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왕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는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게 오늘날의 특징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만 띄어서 보면. 자, 그러면서 고대 중국에서도 뭐 공자님이 어땠고, 또 고대 그리스에서 플라톤이 어땠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땠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번역본을 참조하도록 하세요. 왜냐면은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지. 공자님도 사람이 인의 예지신 이렇게 얘기해서 덕을 갖추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지. 플라톤도 그렇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자,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려면 but이나 however나 yes이나 in other words나 on the other hand나 뭔가 while이나 뭔가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된다는 건 앞의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날의 능력주의가 예전에도 계속됐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말하자면 1776년 미국이 독립할 때 공화국 제도였던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빈칸이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공직에 진출해야 된다. 그래서 선출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virtuous, knowledgeable people 이 사람들이 결국은 더 머리탈이었었던 거죠. 더 머리탈이었을 한 번 더 바꿨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they oppose hereditary aristocracy. hereditary aristocracy가 옛날에 이제 왕실의 이 귀족 혈통주의죠. 혈통주의에 의한 이런 귀족의 체제를 반대했는데 그렇다고 direct democracy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거기에 관심도 없었다. 우리가 direct democracy, 직접 민주주의 하면 대표적인 게 아테네죠.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취해서 예를 들어서 도편 추방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고 그 사람이 통치하는 이런 형식이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hereditary aristocracy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강했기 때문에 direct democracy를 추구할 것 같았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았고 간접 선거제도 이러면서 토마스 제퍼슨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natural aristocracy라는 제도를 추구했다 그랬어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만 복잡한 게 아니라 그 흐름을 잘 쫓아가면 돼요. 자,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들이 걱정했던 거는 which라는 거는 direct democracy죠. which could bring demagogues to power. 선동가들이 집권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최근 우리가 2020년대 이때 들어서 결국은 뭐 트럼프가 파퓰리즘을 타고 결국은 당선되는 결과가 생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런 걸 또 상당히 걱정하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they sought to design institutions. institution은 이제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the indirect election of the US Senate and the presidency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미국의 정치 제도하고 관련돼 있는데 미국은 선거인단 제도니까 우리처럼 당일날 대통령을 뽑지 않죠. 선거인단 투표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간접 선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상원도 지금은 직접 선거지만 간접 선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어쨌든 그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that would enable the something to govern 이래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to govern이 또 붙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앞에 나왔던 the meritorious 그렇죠? 더 meritorious to govern 이래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이제 결국은 통치를 하게 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제퍼슨은 그냥 인위적으로 이 부나 혹은 출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 어리스타크러시 거기에는 혈통주의도 포함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 귀족주의를 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여기까지는 계속 이 흐름이 계속 이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의 패러그래프를 보면 despite their differences there라는 거는 아까 공자 그 다음에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미국 이들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묶으면은 정치적 능력주의에서 전통적인 제도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뭐라 했어요? The merits relevant to governing. 그래서 통치를 하는데 적합한 장점에는 moral and civic virtue가 있다고 봤어요. moral and civic virtue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치를 하려면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군자여야 된다. 공자가 뭐라 했어요? 군자가 정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플라톤은 뭐라 했어요? 철학자가 왕이 돼서 통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moral and civic virtue가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도덕 교육을 많이 시켰다. 이런 이야기고 근데 our technocratic version of meritocracy 테크노크라틱 이 말은 무조건
그 기술 관료적인 말하자면 능력만 혹은 성공 여부만 판단하는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의 성과주의나 능력주의인데 여기에서는 severs the link between merit and moral judgment. merit과 moral judgment의 고리를 끊었다라는 거는 도덕성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중요시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전통적인 것과 이 오늘날의 것의 차이점은 도덕성 여부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고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고 그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고 그건 나머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역시 번역본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빈칸에서는 우리가 머리타리어스였고요. 더 머리타리어스 요 부분이 빈칸을 제가 없애느라고 지금 없어져서 그런데 빨간색 요 머리타리어스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잠깐 보시면 내가 아까 여기 그 아까 저 시에서도 참 그 정답을 미리 이야기를 안 했네. 그건 조금 이따 보시고 여기서 먼저 봅시다. 그래서 두 버전, 말하자면 전통적인 버전과 그 다음에 오늘날의 버전의 차이점은 The fundamental difference is that 이래서 기본적인 차이점은 The former는 전통적인 관점이죠. The former. 그 다음에 the latter 이거는 이제 오늘날의 관점인데 the former puts emphasis on 이래서 강조를 했는데 the merits for government focusing on moral and civic virtue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어떤 공적인 덕목에 초점을 맞추는 정부 형태의 어떤 초점을 맞췄다. 이런 이야기고 반면에 후자는 moral elements를 뺐다라는 거, moral을 뺐다는 것만 넣어주면 돼요. 근데 요게 문장이 지금 보니까 조금 길어서 focus on이나 emphasis on은 같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요걸 빼버려도 돼요.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느라고 제가 그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빼버리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짧게 하면 the fundamental difference is that the former puts emphasis on 아니면 focuses on moral and civic virtue while the latter excludes moral elements from the merits required for governing 이렇게 얘기해서 통치하는 데 필요한 덕목 가운데 도덕성 부분을 뺐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뭐 조금 지나가 버려 가지고 저도 아까 이 설명을 저 답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걸 보시면 요건 아까 뭐 이야기는 다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승에서 죄를 저지르지 말고 영혼의 어떤 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서 the bishop advises the narrator 내레이터한테 pursue piety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니까 piety는 영적인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숭고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고 아니면은 spiritual values 이래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instead of sensual desires 아니면 worldly desires 그래서 세상의 무력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정신적인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전달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하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 뒷부분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조금 밀도 있게 진행하다 보면 조금 아마 빠르게 그 뒷부분에서는 좀 더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